지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되기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순 엿장수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마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판도라입니다. 네, 오늘도 일단 감사의 인사 먼저 하고, Thank you very much. 네, 메롱의 품격님께서요, 히든 피겨스 캐서린 존슨 에피소드에 무려 10,000캐시를 후원하셨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있으시네요. 10,000원부터 박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너무 비싸게 구시네요. 아니요, 100원 해주셔도 박수 쳐드릴게요. 네, 또 인상 깊었던 댓글 있나요? 메롱이 품격님께서 전에 질문하셨잖아요. 네. 전자피아노와 아이패드 연결하는 법 알려주셔서 성공적으로 연결했다고요. 이것 또한 반가운 소식이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게다가 아주 저렴하게 네. 잘 해결하셨더라고요. 저희도 이런 정보는 아마존님에게 의존합니다. 잘 아마존님은 도와주고 계세요. 무한한 보물 창고입니다. 이름 잘 지으신 것 같아요. 네, 메롱의 품격님 앞으로도 열심히 들으시고 또 이렇게 좋은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우리 지금 대주제 놀이 놀이. 네, 하고 있습니다. 4번째 시간. 우리 놀이 첫 번째 시간에 그 디즈니랜드 얘기하기 전에 이제 요즘 뭐 하고 노냐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디즈니 네네네. 월드래요. 디즈니 월드 얘기할 때 겨우 랜드라고 말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요새 뭐 하고 노냐 뭐 이런 얘기했는데 막상 어른들이 놀만한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른의 놀이, 어른만 할 수 있는 어른만 할 수 어른만? 있는. 네, 어른만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어른들의 놀이 바로 카지노입니다. 카지노. 가보고 싶어요. 카지노 가보셨어요?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오늘 이제 듣고 가봐야겠어요. 정보를 네. 얻고. 어떻게 따는지 알려주시나요? 한국에 갈 데가 강원랜드밖에 없지 네. 않나요? 불법적으로 가셔야 돼요. 불법이요? 그런 거 권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몇 군데 알려드릴게요. 강원랜드도 왜이래요? 불법이에요? 아니, 아니요, 강원랜드는 강원은 합법이에요. 합법입니다. 근데 우리 아마존님 외국 여행 많이 갔으니까 그런 데서 혹시 카지노 가볼 기회 없었나요? 몇 년 전에 라스베가스 음흠. 갔었습니다. 저녁에 탕진했습니다. 탕진잼. 얼마 탕진했습니까? 100달러를 시작해가지고 200까지 올라갔다가 200을 순식간에 다 잃었어요. 네, 그때 멈췄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2배 수익률이면 어마어마하게 따신 건데 그때 거기서 딱 멈췄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100달러 넣고 200달러 되면 내가 1000달러 넣으면 2000달러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근데 망하는 대부분은 지름길이에요. 뭐 그냥 초심자의 행운으로 딱 첫 판만 잘하고 가죠. 맞아요. 뭐 초짜가 무섭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 저의 방송은 카지노에 대해서 이제 속속들이 파볼 건데요. 카지노가 우리나라 이제 합법이 된 지 사실 얼마 안 됐고요. 여전히 불법인 나라가 더 많습니다. 카지노가 있는 곳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뭔가 카지노 하면 좀 뭔가 휘황찬란하고 화려하고 라스베가스의 막 쇼 이런 거 막 생각나고 뭔가 있어 보이고 막 이렇잖아요. 또 영화 보면 도박으로 이렇게 인생이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쪼는 느낌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손 오한마의 손. 예림이 뭐 이런 거 동작 그만. 동작 그만 뭐 이렇게 하고 좀 뭔가 그 도박하면 우리 일상하고 되게 멀리 있을 것 같지만 뭔가 좀 이렇게 희열이 있을 것 같고 내가 하면 딸 것 같고 뭐 이런 오해들을 하고 계신데 오늘 카지노를 내가 가도 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시게 만들어 드릴게요. 네. 하나 불법인 이유가 네. 금액 같은 것 때문인가요? 사행성인 거죠. 어, 그거에 사행성이 되어서 거기에 재산을 탕진하고 인생이 망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노동해야 되는데 노동을 안 하고 다 망가지는 그쵸. 인생이 망가지죠.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네, 범죄가 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고 막 그럼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명절에 모여서 고스톱 점백을 친다. 그건 그건 도박이지만 불법은 아닌 거죠. 불법입니다. 불법이에요? 점백도? 네. 그거 제가 이따가 있어요, 그 내용이?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기준이 있어요? 얼마까지가 기준이 있습니다. 있다 아니다. 훈방이겠지만 불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험 있어요? 훈방인 건 어떻게 알아?
금액이 낮기 때문에 우리 지난번에 윷놀이 얘기했었잖아요. 네. 근데 윷놀이도 사행성 맞아, 맞습니다. 돈 돈 걸고. 돈 걸고 걸고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사행성이죠. 근데 막 10만 원 빵이 막 했다고 하면 10만 원 엄청 큰 판이에요. 세뱃돈 받아가지고 걸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결국 잡혀가? 세뱃돈에서 경찰 끝나지 부르면? 않는다니까요. 우리 이제 그 경찰권. 방송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이제 경찰에서 연락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니 그거 하다가 그 카카오페이로 막 돈 보내고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아 기준을 알려주세요. 예. 어디까지가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될 것인가, 여기서부터는 도박인가 그치, 하는 그치, 기준을 그치.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 그래요. 점 1000부터 안 되면 전 기대하고 있어요. 따는 방법도 알려주실 거죠? 따는 방법? 다른 방법 다른 있죠. 방법 알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지금? 그래도 방법 이론으로는 학문으로는 이론상으로 있죠. 있죠. 우리 그때 카드 카운팅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확률이 달라지니까 어느 시점에서 빠지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방송 저 말고 이분이 하셔야겠는데. 목사발리 지금- 경험 있어 보여. 그러게요. 여러분들 안 불법 보이 도박장 이런데 막 출입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못 보고 계시지만 저는 지금 자세를 고쳐 잡고 지금 심각하게 앉아 있습니다. 동남아 여행 많이 가시는 거 그 출장 다 도박 그러게. 출장 아니야? 알고 원정 도박? 아닙니다. 아 이거 수상해. 여기 어디 가봐야겠네. 벽 밀면 벽 쓱 밀리면서 담배 연기 확 나오면서 안에서 막 돈 막 불법 하우스 막 이런 거 나오고. 충 하우스. 스튜디오가 그런 데였어. 충 스튜디오 충하우스였던 거야. 여러분 아무나도 몰래 안 연락 하시네. 주세요. 이런 얘기 자꾸 길어지면은 이제 그렇죠. 좀 위험해지니까. 편집하면 되죠. 자 편집 안 해드릴 거예요. 아 예. 자 그러면 카지노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카지노의 어원은요, 까사라는 라틴어 혹은 뭐 이태리어라고도 하는데 뭐 같은 어원이겠죠. 작은 오막살이 같은 집. 뭐 여러분 브랜드 중에 까사미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우리 집이란 뜻이거든요. 그렇구나. 어. 가구인 줄 알았어요. 캐시미어. 아니, 그건 달라. 그거는 그건 달라요? 털 종류 아니에요? 그래요? 예, 까사가 작은 집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귀족들이 소유한 별관 본 집 말고 작은 집 별관 중에서 사교용으로 뭐 혹은 오락용으로 만들어 놓은 집을 까사라고 불렀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게임이나 음악이나 쇼나 댄스나 이런 뭔가 오락 시설을 갖춘 연회장이라는 의미로 쓰이면서 지금의 카지노로 캬바레. 이 말이 왔대요. 그것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캬바레랑 카지노는 좀 말이 다르잖아요. 많이 다르네. 아 카사블랑카가 뭔가 했더니 흰 집이래. 네, 하얀 집이에요. 까사블랑카. 오. 네,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요. 도박이나 내기를 되게 즐겼다고 해요. 네, 그 짐승의 뼈나 사슴뿔로 만든 주사위 게임 같은 거, 그다음에 지금의 체스 같은 이런 장기 스타일의 게임을 그러네요. 돈을 이제 조금 걸고 하는 내기를 아주 즐겼다고 해요. 역사학자인 오토 보스트라는 사람이 그의 저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탁자 위에 주사위가 굴러다닌다.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뭐 딱히 놀 게 없어가지고 이제 주사위 굴리는 네, 거야? 주사위 굴리면서 내기를 하는 거죠. 지금 카지노에서 하는 그 게임과 비슷한 면이 있잖아요. 그 주사위 놀이가. 그래서 이게 너무 퍼져가지고 막 하층민들과 수도자들까지 도박에 중독됐대요. 그래서 수도회 안에서 막 이제 수도사들끼리 이게 도박이 성경적으로 하면 되냐 안 되냐 싸움이 날 정도로 막 교황이랑 막 이렇게 질의응답하고 막 이럴 정도가 됐는데 나중에는 악마의 놀이라고 불리면서 아주 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도박, 내기 이런 거의 역사가 되게 오래됐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이런 주사위 놀이 이런 걸 하던 거에서 실제로 카지노 형태의 어떤 도박장 형태가 된 세계 최초 카지노는 어디에서 만들어졌을까요? 어원을 보면 이태리에서 네, 만들어졌을 것 같죠. 거기 마피아들이 막 마피아랑 뭐 했어요. 연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마피아 몇 세기죠? 19세기요. 네, 이거는 1638년. 엄청 되게 일찍 시작했네요. 네, 더 일찍 일찍 마피아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가 세계 최초로 카지노장을 인정을 해줘요. 뭐냐면 그 베니스에서 축제를 매년 여는데 그 축제 기간 동안에 도박 전용 공간인 리도토라는 데를 인정을 해줍니다. 정부에서 여기서는 도박해도 돼라고 이 공간을. 중세시대 때 이 노름판에서 사람들이 주사위 갖고 이제 뭐 지금 돈으로 한 뭐 10원, 20원 걸 때는 문제가 없었어. 근데 점점 돈을 많이 걸기 시작하고 이게 판돈이 높아지면 이제 사람들이 이거에다가 전 재산을 걸고 막 망하고 싸우죠. 그리고 네, 그리고 막 사기치고 이제 그때도 밑장 빼기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손모가지 걸고. 네, 주사위를 뭐 몰래 좀 더 깎아가지고 이쪽으로 더 잘 구르게 하고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사람들이 싸움도 많이 하고 일은 안 하고 도박장에만 자꾸 가려고 하고 이러니까 규제를 자꾸 하게 되거든요. 시민들이 도박하다가 전 재산을 다 잃고 나면 중세시대 봉건사회는 그 밑에 시민들이 이게 세금을 내서 운영을 하는 구조였는데 얘네들이 세금 낼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돈을 다 잃어가지고. 이제 폐인이 되고 노숙인처럼 되니까.
그래서 이 안 되겠다. 세금 걷는 구조가 무너지니까 이거를 금지하자. 그래서 영주들과 도시 공동체가 도박 장소 자체를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도박장이 그 술집이나 여관, 시장, 뭐 축제 이런 데서 아무데나 사람만 모이면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공인 도박장을 만들어서 여기서만 해. 그리고 여기서 그 도박하는 돈의 그 수입의 일부는 세금으로 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세금을 걷기 시작하면서 나라의 재정적인 어떤 통로가 되는 겁니다. 독일 쪽에서는요, 14세기 말 그 비르츠부르크나 프랑크푸르트 도박장이 개설되기도 했다고 해요. 이제 이게 승인받지 않은 도박 장소나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도박을 하면 엄격하게 금지하고 어기면 벌금형, 뭐 감옥에 가두거나 뭐 때리는 이렇게 태형 이런 것도 부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638년에 이탈리아 정부가 세계 최초로 리도또라는 그 카지노장을 인정을 했잖아요. 그 이후에 요게 좀 쏠쏠한데? 하면서 1650년에서 1800년 사이에 이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카지노 열기가 이웃 국가로 넘어갑니다. 그 당시에 유럽에서 귀족들에게도 아주 선망의 대상이었던 프랑스로 넘어가는 거죠. 이때는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태양왕 루이 14세 네. 기억하시죠? 네. 루이 까토즈. 네, 루이 14세 재임 기간에 뭐 바카라나 룰렛, 블랙잭 같은 게임이 이때 뭐 발명됐다고도 하더라고요. 이때는 소수 귀족들만 엄격하게 회원제로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사교놀이였다고 해요. 귀족들끼리 하는 거죠. 돈 많은 귀족들끼리. 근데 이제 이거를 왕이 왜 인정을 하고 장려했냐면 왕국의 재원을 충당하려고. 루이 14세가 돈을 엄청 많이 썼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그 돈을 벌 수단으로 귀족들의 돈을 싹싹 끌어모으는 거죠. 도박을 시켜서. 그래서 이때 이제 카지노의 형태인 그런 곳들이 생겼다고 하고요. 18세기, 19세기에는 유럽 각지에 막 개설되기 시작했는데 아마 그 이후로 마피아가 그 도박장을 아마 차지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후에 이제 혁명도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귀족계급 몰락하고 하면서 그 귀족들 중심의 그 소수 회원제 도박장은 많이 뭐 몰락했다고 또 금지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서부 개척기 이후로 계속 미국에서도 도박이 성행합니다. 낮에 계속 이제 땅 개척하고 이러고 밤에 모여서 술 마시면서 도박하고 그렇죠. 놀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걸 하고 놀았던 거죠. 근데 주로 이제 살롱 같은 데 모여서 도박을 하는데 이게 이제 카지노 같은 뭔가 시설을 갖춘 딱 들어가면 바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렇게 갖춰진 건 19세기 중엽쯤에 도박선이 생깁니다. 도박선 배에서 하는 거예요. 초호화 유람선 같은 데서 도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남북전쟁 때까지 미시시피 강에 한 200여 척의 호화판 도박선이 운영됐다고 해요. 뭐 돈 많은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거죠. 세상 재밌는 게 돈놀이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전쟁 끝나고 이제 19세기 말로 넘어가서는 뉴올리언스에서 이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개설을 허용해 줍니다. 이런 도박장을. 세금을 걷기 위해서? 네, 도박장에서 세금 거들려. 그러니까 보니까 도박장이 허용된 시기는 다 돈 거들려고. 이게 필요할 때. 불법적으로 니네들끼리 숨어서 하지 말고 내가 허가해 줄 테니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돈을 나한테 바쳐라. 이렇게 되는 거죠. 20세기 초에는 갬블링 자체가 이제 불법이 되기는 했는데 1930년대 네바다주에서 그때가 너무 대공황이 심하니까 이걸 극복하려고 카지노 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합니다. 아니 너무 웃긴 게 공황이 심하면 그 돈이 안 돌고 힘든 거잖아요. 네. 그리고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가지고 힘들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도박을 하래. 거기서 돈을 쓰래. 그 돈을 가지고 나라를 먹여 살리겠다고. 참 이런 생각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돈 있는 사람들은 쓸 수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카지노 중심지가 그 전에 유럽이었다면 이제 20세기 초반 이후로 미국으로 카지노의 중심지가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규모 클럽 형태였다가 이때부터 이제 좀 기업 형태로 좀 규모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이후 세계적으로도 좀 뭔가 카지노가 자꾸 생기고 동구권 국가에서조차도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미국도 라스베가스 같은 데 카지노 호텔 되게 많지만 11개 주에서만 합법화돼 있대요. 나머지 주에서는 도박이 불법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는 마카오 개방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도 카지노 산업이 확대됩니다. 일본도 카지노 합법화 기본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고요. 유명한 카지노 하면 아무래도 미국 라스베가스에 있는 카지노 호텔들 떠오르시죠. 유럽에서는 그 지중해에 이렇게 접해 있는 남프랑스의 칸, 니스 이런 곳에 카지노가 아주 유명하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모나코 왕국에 있는 몬테카를로 카지노도 유명하대요.
그리고 이탈리아나 뭐 독일, 영국에도 허가제 카지노가 개설돼 있는데 이런 거를 꼭 가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카지노 호텔은 대체로 아주 멋있게 잘 해놓고 그리고 되게 편의시설도 좋고 뭐 이래가지고 구경하러 간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쿠바에도 카지노 있었는데 혁명 후에 문 닫았다고 하는데 뭐 지금은 모르겠네요. 아시아에도 일본, 홍콩, 마카오 이런 카지노 여행 많이들 가시고 우리나라에도 관광산업 개념으로 카지노가 영업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어른이라도 마음대로 카지노를 이렇게 마음껏 즐길 수는 없습니다. 왜요? 네, 현행법상 네, 도박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아까 궁금해하셨던 거 제가 이제 알려드릴게요. 드디어. 네.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은요,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결과를 맞추면 돈 줄게 이런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거예요. 복권 같은 것도. 네, 네, 그런 것도 이제 복권, 나라에서 뭐 경마, 경정, 경륜, 경륜 다. 예,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이 운영한 기금이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맞췄다고 돈 주면 안 된다고요? 허가받은 데서만. 네, 결과를 맞추는 사람에게 경마나 경정 이런 것처럼 결과에 돈을 걸게 해서 많이 맞춘 사람에게 사람들의 이거를 걷어서 주는 이런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맞추는 이걸 하는 거가 불법이에요. 일단 경마 이런 거 실내 경마 이런 거 보면서 돈 내는 거가 다 불법인 거죠. 뭐 오락실처럼 생겼는데 무슨 실내 경마 이런 거 써 있는 그런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다 불법이래요. 근데 이제 스포츠 보면서 소소하게 그런 거 내기 걸잖아요. 그쵸. 그것 또한 이제 범위가 있을까요? 그거를 얼마까지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면 이제 그런 행위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만들면 불법인 거죠. 그런 장소를 만들면. 근데 우리끼리 그리고 하면 괜찮고. 우리끼리 해도 도박을 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도박을 한 사람이나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사람이나. 그리고 형법에 보면요. 형법 제246조에는 도박과 상습 도박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여기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에 만나서 일시적으로 일시오락으로 그냥 한번 하루 그냥 몇 게임 하고 끝나는 건 일시오락이기 때문에 예외로 하는 거죠. 이게 도박이라고 해서 처벌을 하는 것에서는 이제 벗어나는 거죠. 일시오락인데 막 2천만 원 따가고 막. 이게 좀 재밌는 게 지금까지 판례를 보면요. 판돈의 규모가 일시오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진짜 크게 놀아도 되겠네? 뭐 그냥 한 방에 애매하죠. 이게 애매한 거예요. 이게.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억만장자면 100만 원을 걸고 해도 큰 돈이 아닌 거야. 네.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거를 불법 도박인지를 판단할 때 시간과 장소, 판돈의 규모,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참가자들의 친분 관계, 수익금의 용도 이걸 다 종합해서 이게 일시오락이냐 도박이냐를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이면 판돈이 적어도 도박으로 인정되기도 하는 거예요. 1,000원짜리 도박을 해도 내가 10,000원밖에 없는 사람이 1,000원짜리 도박을 하면 그건 도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시오락이라고 하기엔 넌 네가 가진 돈을 거의 다 걸었잖아.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판사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땐 이게 얼마나 상습적이냐. 그렇죠. 그것도 있는 거죠. 우리가 명절에 한 번, 그러면 1년에 한 2번 만나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1년에 2번은 상습적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잖아요. 정기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쵸, 내가 말하는 그리고 건 싸움 그거야. 나고 막. 그치,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해서 신고를 하게 들어가고 실제로 가족 판돈이 중에 막 컸어. 그래요. 생각보다. 그런 뉴스 본 것 같아요. 가족이 신고하고 이런 그러니까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 때문에 눈이 휘가닥 뒤집어져가지고 막 싸우고 신고하고 하다가 이제 경찰서 가면 이제 제대로 돌아오는 거야. 저희는 사실 일시적인 오락이었으니까. 오락이었는데 그러니까 수익금의 용도가 이제 이걸로 우리 치킨 내기 했다. 뭐 이 정도는 이제 뭐 아마 용서가 되겠죠. 근데 치킨을 뭐 3,000만 원짜리 사 먹고 이러진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치킨을 그 자동차 안에서 먹기 위한 차까지 사는 거죠. 그 정도 판돈이 커지는 거지. 이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아무리 봐도 경험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습적으로 도박한 사람은 벌금이 더 커집니다.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상습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사발님 이제 그만하세요. 손 씻으세요. 근데 뭐 도박이 불법인데도 카지노 가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강원랜드 이렇게 많이들 가시더라고. 특히 스키장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겨울에 이제 스키도 타고 도박도 하고 이런 재미로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박 전체가 불법이고 도박장 자체가 없다가 1967년에 인천에 지금 인천 카지노가 최초로 개설이 됐대요. 다음 해에는 서울 워커힐 호텔 카지노가 개장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가 가라고 개장을 한 거냐면 주한 외국인들과 외국 관광객들 전용 위락 시설로 개장을 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관광 호텔에 있는 카지노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궁금해. 그래서 69년에 아예 69년에 내국인 출입 금지를 딱 걸어요. 아예 가지 마라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제 카지노 산업이 지금 법률적으로는 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사행행위 영업으로 규정이 돼서 아예 못하게 계속 금지를 해오다가 1994년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이게 관광산업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전에는 사행행위였다가 이제는 관광사업이 된 거죠. 그것도 세금 거들라 그러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정답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그리고 95년에는 이제 강원랜드가 어떻게 생기게 됐냐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강원도 지역이 광산이 폐광이 되면서 지역 전체가 경제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살려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었는데 그 특별법에 따라서 2000년에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인 강원랜드 카지노가 개장이 됩니다. 그래서 카지노업 자체가 이제 관광진흥법에서 관광사업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전용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 트럼프 등 특정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것도 허가 받은 데서만 할 수 있고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여전히 도박장을 운영하는 건 불법인 거죠. 사설 도박장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어딘지도 몰라요. 확실해요? 어떻게 알아요? 눈빛이 흔들리시는데?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뭐 건물이고 막 이런. 그런 건 어떻게 알아요? 전 다 알죠. 내가 만든 해놨으니까. 것만 안다. 여기 장 열면 이제 칩이랑 주사위랑 카드 막 나온다. 아니, 저 장을 열면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네, 어쨌든 카지노가 왜 관광산업으로 이렇게 가게 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금을 거두려고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꼭 세금도 세금이지만 외국인들이 와서 카지노를 하면서 좀 체류 기간이 더 연장되는 효과,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원래 조금 쓸 거였는데 더 많이 쓰는 효과, 이렇게 해서 관광산업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외화 획득이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국가 재정이 수입이 좀 확대가 되고 또 그 카지노가 생김으로써 사람들이 와갖고 카지노만 가겠냐, 주변에도 구경도 하니까 지역 경제도 발전하지 않겠냐, 그리고 거기에 투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다음에 거기 지역 사람들이 카지노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고용 창출도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한국 카지노업 관광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그러니까 수익금의 일부를 납부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제 진흥개발기금이 각 지역의 관광산업을 개발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사회공헌 활동도 뭐 많이 하고 있다고 엄청 홍보는 하더라고요. 뭐 이제 중고등학교나 이런데 운동부에 지원금을 준다거나, 그다음에 장애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들을 한다거나, 지역사회에 뭐 태풍이나 코로나 같은 이런 일이 있을 때 피해 복구 자금도 좀 주고, 뭐 지역 문화 공연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한다고 막 광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하죠. 네, 외국의 이제 조금 저개발 국가들에 그 지원해주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 뭐 사막화 방지를 위해서 식수하는 그 나무 심는 것들 한다거나 몽골 같은데, 그다음에 학교 리모델링도 해주고 뭐 장학금도 주고 이런 거 막 많이 한다고 막 홍보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게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전국에 17개 카지노 영업장이 있습니다. 근데 강원랜드 외에는 다 외국인들 대상이고요. 그러면 이제 카지노에 실제로 가면 어떨까 궁금하시죠? 네. 재밌죠. 많이 가보셨나 봐요. 전 많이 가봤죠. 진짜요? 어디 가보셨어요? 일단 필리핀을 가장 많이 가고. 아하. 외국에서 불법 도박하면 큰일 나는 거 알죠? 제가 거기서 여행사를 했기 때문에 네. 전 도박은 안 해요.
카지노 가보기만 했다.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네. 있고 그다음에 외화를 이제 갖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네.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르게 어쨌든 하는 거는 다 불법이기 때문에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해요. 네. 그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 사건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네네. 외국 가서 원정 도박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많이 걸리고요. 그렇죠. 예. 돈을 우리나라 돈을 외국에 가서 불법으로 많이 쓰는 거죠. 도박이 금지돼 있는데. 그러면은 개인이 그 카지노 가서 쓸 수 있는 일일 금액이 뭐 어느 정도까지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카지노에서 판돈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걸 수 있는 그런 거는 제한을 다 걸어놔요. 카지노마다 다른데 문제는 한 번 거는 거? 이제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한국인이 외국을 나갔어. 근데 들고 갈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일단 이미 그게 나갈 그게 때부터. 기준이잖아요. 그쵸, 그쵸. 그 돈에서 더 쓰고 싶어. 막 잃었어. 근데 어떻게 그 돈을 그럼 마련할 거예요? 현지에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리거나 다 불법적인 통로를 그러니까 통해서 하겠죠. 연예인들이 나오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들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현지에서 돈을 다 빌리는 거예요. 빌려서 거기서 막 했어. 근데 따도 문제, 잃어도 문제예요. 그렇죠. 따도 못 갖고 들어오잖아. 따도 이제 갖고 들어올 수 있는 돈이 한계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럼 어떻게든 그럼 다른 들어올 때도 방법으로 또 불법으로 그죠? 다른 갖고 방법을 있는 거구나. 찾겠죠. 그다음에 잃었어. 잃으면 이제 뭐 기분 나쁜데 그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아, 근데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갚을 거야 또 이거를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렇죠. 갚겠죠. 계속 이제 그게 물고 물리는 그렇구나.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 도박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 네, 그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돌려줘도 되는 거죠? 타짜에 보면 예림이가 돈을 빌려주고 호구가 돈을 도박장에서 잃으면 그 돈을 예림이가 도로 뒤에서 갖고 와서 또 빌려주고 또 더 빌려주고 빌려주죠. 네, 더 이러잖아요. 높은 금액을 빌려주죠. 네, 그게 법정에 가면, 그러니까 실제로 법정까지 가는 일이 잘 없지만 그 전에 뭐 없죠. 신체가 어떻게 된다거나 다른 불법적인 행위를 더 많이 당하기 때문에 협박을 당하니까 법정까지 잘 안 가기도 하지만 법정까지 가면 도박에 쓸 걸 뻔히 알고 도박장에서 네가 도박을 하라고 더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는 뭐 변제해줄 수 없다. 네, 뭐 그렇게 판결이 나기도 하고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친구에게 돈을 빌린 다음에 내가 도박할 거 알고 있었지 않느냐, 나는 갚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옛날 걸그룹 출신의 어떤 연예인이 돈을 빌려가지고 못 갚겠다고 법정에 갔대요. 내가 도박하는 거 너 알고 있었잖아. 근데도 네가 이용한 빌려줬으니까. 거네, 그거? 근데 갚으라고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 그거 알고서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랬나요? 모르겠어요. 근데 괘씸죄. 그 연예인은 그 조항을 물고 늘어졌는데 법원의 판단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라고 어쨌든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걸국이면은 여자입니까? 외국에 갈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말님 말대로 가져갈 수 있는 최고의 한계를 다 가지고 갔어요. 거기서 그럼 따면 어떡해요? 거기서 나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땄어. 저 딸 예정이라서 여쭤보는 건데. 물건으로 사서 갖고 오면 안 되나? 그게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건 사도 세금 내잖아요. 세금 내고 가져와야죠. 네, 그 세금 내면 돼요. 세금이 뭐 한 40~50% 되지 않을까요? 아마 60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100만 원을 땄는데 60만 원을 내고 갖고 오느니 30만 돌려서. 원만 다른데 이렇게 브로커를 통해 가지고 투자하고 나머지 70을 갖고 오고 싶은 거죠. 되게 사람 마음. 솔깃하다. 사람 마음이.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네요. 여러분 외국 가서 도박을 하셔도 소용이 없는 게 그 돈 많이 따도 본전에서 세금 다 떼고 나면 얼마 안 남아요. 나쁜 짓 하고 싶게 생기는 그런 일이 생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해보고 싶어 근데. 그러면 오늘 이제 간접 체험 한번 해보자요. 네, 간접 체험. 좋아요, 자, 좋아요. 실제로 카지노 가면 어떤지 한번 간접 네. 체험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강원랜드를 간다 생각하고 예. 일단 강원랜드는요 오전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만 영업합니다. 24시간 아니에요. 밤새 도박해도 아침엔 나가서 해장국 먹고 한숨 자고 와야 돼요. 아주 훌륭한 시스템입니다. 6시에 나가면 밥집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럼요. 다 그 줄 서고 밥 먹고 있을 거예요. 자, 이 강원랜드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들어갈 때부터 좀 까다로워요. 입장하려면 그 신분 확인부터 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이분들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내국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아예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요. 근데 한국 사람처럼 생겼고 한국말도 잘하지만 외국에 살고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뭐 이민 가셨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외국 국적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권도 있어야 되고 신분증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해외 이주자라는 걸 증명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명서나 뭐 이런 여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국인 입장이 가능한 강원랜드도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돼요. 신분증 없으면 입장이 안 되고요. 입장권을 구입하셔야 되는데요. 이 입장권은 또 신용카드는 안 돼요. 여신 전문 금융업법상에 제한이 있어가지고 신용카드 안 되고 무조건 현금으로만 사야 된대요.
근데 이 입장료가 웃긴 게 입장권이라고 돼 있는데 괄호에 놓고 입장세라고 돼 있습니다. 100% 세금이에요. 입장권이 9,000원인데요. 개별 소비세가 6,300원, 교육세가 1,890원, 부가가치세가 810원. 계산하면은 9,000원당 나옵니까? 나오네요. 그래서 이게 전액 국고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입장권이라고 써 있지만 입장세인 거죠. 세금 내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24시간 안 하는 거예요. 그죠. 다시 들어가라고 다시 나왔다가. 들어가서? 그럼요. 매번 사야 되는. 정확하죠. 현금으로만 받아. 왜? 이거는 신용카드가 안 되는 항목이 몇 개 있잖아요. 카지노에서는 네. 상품권 신용카드의 같은. 신용은 신용도 아니에요. 신용이 아니구나. 아, 그래서 그런가? 돈 빌려서 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아니야. 하여튼 그 법에 신용카드로 못 사는 항목 중에 하나래요, 이게. 그렇구나. 그리고 출입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장 거절이라고 완곡하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제한인 거죠. 못 들어와라고 쫓겨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 강원랜드가 위치하고 있는 그 근처에 뭐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일대에 그 주민들은 아예 못 들어가요. 그럼 왜? 일만 하셔야지.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카지노에 종사하고 있는 본인은 카지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지역 주민도 이용할 수 없어요. 뭔가 모종의 불법이 있을 수도 있는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 가능하면 더욱 그 도박에 빠질 수 있는 위험도 더 100% 크고 빠져, 100%.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 주민은 아예 못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가족인 것까지는 어떻게 확인하지?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가는 주민등록상에- 거예요. 주민등록상에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회가 될까요? 주민등록증이 필요한 거예요. 신분증을 가서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이 지역 주민이면 안 되니까. 근데 뭐 월 1회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홈페이지엔 정확하게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카지노 출입 제한자들이 있어요. 이제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안전관리 준수사항 위반자들. 뭐 이제 들어와서 뭐 좀 이렇게 깽판을 쳤다거나 이런 분들. 고니. 그리고 음주 고객. 음주 측정을 합니다. 아예. 술 먹으면 아무래도 판단력이 흐려지고 사고 칠 확률도 높고 돈도 그래도 더 많이 잃고. 게임인데 되게 진지하네요. 카지노. 네,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월 출입 가능 일수가 있어서요. 그걸 초과해도 못 들어가게 해요. 한 달에 15일 초과는 못 들어갑니다. 15일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2개월 연속 15일 또 초과를 하거나 지난달에 15일 갔고 이번 달에도 15일 갔어. 그러면 다음 달에 못 연달아서 들어오게 해요. 가면? 네, 연달아 오. 가면. 그리고 분기별로 30일을 초과해도 못 들어오게. 그래요? 까다롭네. 엄청 까다로워요. 엄격하다. 2분기 연속 분기별 30일을 초과하면 하이원 리조트 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라고 해요. 에? 그 리조트 카드가 있으면 포인트 같은 게 있대요. 그래서 그 포인트로 밥도 먹고 룸서비스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 카드를 발급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독 예방 의무 교육을 이수해야만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중독 예방 교육. 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 너무 자주 오네? 중독 예방 교육 받고 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초과 횟수를 한 번 초과하면 한 달 동안 입장 거절 당하고요. 2번 초과하면 2개월, 3번 초과하면 3개월 동안 입장이 거절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도박하시고 완전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박하느라 완전 빠져 있는 사람들도 이 입장 초과 횟수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그러면 15번밖에 못 가니까 나머지 15일 동안은 노숙하든 뭘 하든 거기 호텔을 잡든 빌빌거리고 있다가 아니면 돈 꾸러 갔다가 그 날짜가 되면 또 오고. 왜냐면 매일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다른 데 갈 카지노도 또 없잖아요. 없죠. 오직 여기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불법적인 방법으로 남의 신분증 빌려서 들려가려고 하다가 걸리고 아, 뭐. 그런 일도 있나요? 네, 그런 일도 있고 많죠. 뭐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당장 현금 필요하니까 차 맡기고 아. 그래서 그 옆에 가면 차가 줄줄이 쫙 서 있대요. 그 바퀴에 못 움직이게 하는 그 락 걸어가지고 자전거처럼. 그거 담보로 돈 빌려 네, 가지고. 차 담보로 돈 와우. 빌려. 다큐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다큐에 보니까 그 차를 담보로 돈 빌려간 사람 중에 차를 찾아간 사람이 거의 없대요. 그 정도까지 가면 이미 차 맡기고, 없구나. 그 다음에 그런 지인들 거구나. 싹 돈 빌리고, 뭐 집 팔고, 집문서 갖고 오고 난리가 난다고 저런. 하더라고요. 그 정도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그냥 복장 제한이 뭐 심하게 있는 건 아닌데, 미국도 카지노에 복장 제한이 별로 없어요. 막 슬리퍼 신고도 가고, 반바지 입고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유럽 카지노들은 좀 까다로운 곳이 많대요. 맞아요. 그 정장 입고 들어가야 네, 되죠. 정장을 갖춰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데도 있고, 뭐 발가락 보이는 신발 안 되고, 뭐 맞아, 이런 데도 맞아, 있고, 뭐 심한 데는 심하다고 반바지 하더라고요. 이런 거안 돼요. 네, 반바지도 안 되고 이런 데도 있고요. 그래서 되게 카지노가 유럽에선 약간 귀족들의 게임 같은 느낌을 좀 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까다로운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카지노에 와서 신분증이 이제 통과가 됐어. 신분증을 보여주고 입장 거절이 되지 않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물품을 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귀중품이나 부피가 큰 짐은 당연히 안내데스크에 맡기는 게 좋겠죠. 도박에 정신 팔려 있는 동안 소매치기 당하면 안 되니까. 오한마 이런 거. 오하면 안 되죠. 오한마 그게 소지품인가요? 왜 들고 다니시는 카지노의 거예요? 필수품 아닌가요? 아하, 그 불법 도박장 이런 데만 다니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 두 분 안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테이블에서 전자기기나 금속성인 물품을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속성 물품, 우산 같은 것도 포함이에요. 그리고 카메라 이런 거가 아예 영업장 내 소지가 불가해요. 원래. 그럼 핸드폰 안 되겠네요. 다 요새는 핸드폰에 다 카메라 있어요. 네, 되는데 이제 그거를 되죠. 보관팩에 넣어서 밀봉을 한 다음에 입장을 할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시계도 안 되고? 왜냐하면 다안 돼요? 전자제품을 가지고 불법적인 뭔가 사기를 칠 수 있잖아요. 네, 뭐 카메라로 거기서 이렇게 하는- 찍는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사기 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거를 제한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금지하는 거겠죠? 누구나 그럼요. 하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제 사진 그냥 막 찍으면 안 되는 게 뭐 개인정보 이런 것도 네. 민감한 부분이고 음. 초상권. 그렇죠. 뒤에 누가 도박하고 있는데 같이 찍히면 근데 어떡해. 그게 뭐 불법적이지 않지만 그걸 가지고 다르게 써먹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튼 안 그래서 안 되고 그다음에 식음료는 먹을 건 아예 보관도 안 시켜줘요. 갖고 가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들어가면 음료가 공짜입니다. 안에서 다 줘요. 네. 그러니까 오래오래 하루 종일 놀라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음료도 시계도 공짜로 없고요. 주고 시계도 없고 네. 시컷 놀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끔 카지노 가서 맥주를 왕창 먹고 오죠. 맥주 먹으러 가는 거예요? 아, 필리핀 카지노에는 맥주가 공짜로 나와요? 아니 모든 음료수가 공짜예요. 그냥 줘요. 아니 강원랜드에는 음주자는 못 들어가니까 맥주가 없을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진짜 대한민국의 어떤 이제 그 우리나라 상황에 맞춘 거고 대부분 카지노는 어쨌든 맞아, 관광 맞아. 사업이고 이러니까 맞아. 저는 외국에 나갔으니까 외국인이 간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반대죠. 그래 칵테일 같은 거는 있더라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외국 나가면 내국인 못 들어오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렇겠죠. 자기 네, 나라 그 반대가 사람들 되는 들어오게. 거죠. 네, 그런 데가 있겠네요. 그 이제 카지노에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게임을 하고 싶으면 코인을 환전을 해야죠. 왜냐면 현금 내고 게임을 하는 게 대부분 아니고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칩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칩을 이제 강원랜드는 가서 테이블에 딱 앉아갖고 딜러한테 앞에 현금 딱 주면서 얼마짜리 칩으로 바꿔주세요 하시면 돼요. 1,000원짜리로 주세요. 5,000원짜리로 주세요. 뭐 이렇게. 와. 네, 10,000원짜리 하나, 5,000원짜리 두 개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칩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그걸로 현금처럼 돈을 걸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칩을 쓰니까 더 경각심이 떨어질 것 그럴 같아요. 것 같아. 맞아요. 돈 안 갔잖아. 그리고 되게 조그맣고 막 10,000원인데 그냥 동그란 칩 아니, 하나잖아요. 맞아요. 10,000원과 100만 원이 똑같은데. 그러니까 크기도 똑같고 그냥 색깔만 숫자만 다른 다르고 거잖아요. 색깔 다르고 숫자 다르고. 500원짜리만한 칩인데 10,000원, 50,000원, 100,000원, 100만 원 막 이래 버리니까 좀 경각심 없이 더 쓰기 쉬운 게 아닌가. 도박은 불법이라고 해놓고 더 잘할 수 있는 모든 걸 갖춰놨습니다. 참 특이하죠. 그런데 이제 강원랜드는 슬롯 머신 같은 경우는 머신은 현금 넣어도 된대요. 현금 넣으면 알아서 코인으로 계산해서 몇 크레딧 이렇게 딱 뜬다고 해요. 오락실 기계처럼. 거기서 바꿔서 놀다가 칩이 남았어. 뭐 1,000원짜리 칩 남았으면 기념으로 집에 가져가도 돼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또 갖고 와서 그걸로 다시 게임해도 되고요. 근데 정기적으로 칩을 바꾸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그래서 지금도 몇 년 전에 없어진 칩이 유통기한이 언제까지니까 그때까지 오면 현금으로 다시 바꿔줄게. 그렇구나. 근데 그때 지나면 그냥 기념품이야. 그렇게 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이 칩은 지금 사용 가능, 이 칩은 원래 사용 안 불가 된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혹시 카피를 방지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칩이 없어진 칩이 있고 뭐 이렇더라고요. 자 이제 그럼 칩도 바꿨어. 그러면 게임을 해야죠. 배팅. 근데 세 분은 좀 이렇게 베팅할 때 좀 간 크게 할 수 있는 이런 성격이세요? 아니면 막 쫄려가지고 막 어쩌지 이런 성격이세요? 한 번은 할 것 같아요. 올인? 아, 우리는 아니고. 제가 지금 설명 들으면서 저의 과거가 떠올랐는데 아하. 오. 저 한 번 카지노 가본 적 있어요. 언제? 생각해- 오. 제가 22살 때 음. 옛날인데 그때 심지어 모나코 그 유명한 오. 네. 그래서 그 아까 의상 얘기할 때 생각났어요. 그리고 정장 입고 갔거든요. 그래서 앞에 으리으리하고 분수도 엄청 멋있는데 들어가요. 그럼 입장할 때부터 막 엄청 키 크고 멋있는 아저씨들이 막 서 있고 계속 뭔가를 저를 검사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날 쓰려고 제 친구들이랑 각자 이제 한 20만 원 정도씩 들고 갔는데 그걸 코인으로 바꿔야 되는데 너무 겁나는 거예요. 이게 그때 저한테 너무 큰 돈이니까 어쨌든 학교 다니는 내내
벌어가지고 모아가지고 유럽 여행 갔는데 그 중에 하루를 20만 원을 쓰기가 그럼요. 너무 무서운 거죠. 심지어 물건도 안 남는데 안 남는데. 먹는 것도 그래서 아니고. 앞에 거기서 만난 여행에서 만난 친구들이 이제 외국인 친구들이 막 그냥 정말 과자 같은 걸로 바꾸는데 그걸 보는데 20만 원을 넣었는데 그것만 나온다는 게 너무 싫어서 우리 움찔움찔하다가 저희 친구 3명이서 그냥 거기서 주는 샴페인 한 잔 그 앞에서 마시고 안으로 쓱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20만 원 정도는 쓸 것 같아요. 한 번에. 그때랑 씀씀이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졌죠. 제가 많이 컸거든요. 돈 좀 벌었네. 근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두 분 어떠세요? 돈 좀 팍팍 쓰시겠습니까? 일단은 조금 써보고 오늘이 나의 날인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좀 혼자 많이 하고 아닌 것 같다 그럼 접어야죠 얼른. 얼른 접을 수 있어요? 아깝잖아요. 피 같은 내 돈. 목사발님은 좀 경험자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전 올인입니다. 한 방에? 얼마 갖고 가실 건데요? 10,000원이요. 만 원 갖고 와서 저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는 도박을 안 해요. 필리핀에 차를 두고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차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얼마 가져가실 거예요, 아버지님? 아 강원랜드 가면요? 얼마까지는 오늘 쓰겠다. 그러니까 이걸 딸 생각 말고 내가 이거 없는 돈 이것도 생각하는 그 재밌다. 금액을 말하면 돼요. 그게 정답이야. 그냥 30만 원까지는 그러니까요. 뭐, 한 30만 원 정도? 뭐 1년에 몇 번 가겠어? 뭐 한두 번 갈까 말까. 저는 만약에 강원랜드라 하면은 10만 원. 필리핀이면 10,000원, 강원에는 10만 원. 필리핀은 10,000원은 그냥 올인하면 돼요. 딱 걸고 오늘은 날이 아니야. 안 되면 한 방에 딱 접고 그때부터 주구장창 맥주만 마시면 돼요. 맥주로 본전 뽑으시는. 계속 맥주 마시면 돼. 저는 20대 후반에 한번 갔었는데 그 강원랜드 이제 스키장을 다 같이 이제 숙소 빌려갖고 갔는데 하루는 우리 여기 구경 한번 가볼까 해서 이제 갔었거든요. 가갖고 그 정말 손을 덜덜 떨면서 그때 5,000원인가 10,000원인가를 가지고 갖다 2판 만에 다 잃고 구경 다녔어요. 근데 그렇죠. 그게 최저 금액 이런 건 없나 봐요?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이제 한 번에 걸 수 있는 금액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갖고 근데 그 중에서도 막 5만 원씩 따서 오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가 소고기국밥 사주고 뭐 근데 저도 좀 쫄아가지고 못할 것 같긴 한데 처음엔 좀 그랬네요. 지금 생각하면 거기서 한번 해볼 걸. 그래서 그때 저희 아니면 언제 해보겠어요? 나와가지고 거기 너무너무 멋있는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차들이 딱 주차가 돼 있길래 거기는 사진만 찍고. 택시도 BMW고 막 이렇잖아요. 모나코면 더 그랬겠다 진짜. 네, 진짜.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칩은 일단 많이 바꿔요. 예를 들어 한 50만 원 정도를 바꿔. 그걸 들고 다니면 이렇게 자라락 하면서 그리고 구경하면서 맥주 마시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할 것처럼. 그대로 그거 바꿔서 다시 나와요. 왜요? 있는 척 해야 이게 그냥 좀 약간 느낌이 대접해주나? 대접 이런 건 없어요. 사실 근데 내가 그냥 떳떳해. 뭔가 이렇게 내가 딱 기웃기웃하는 게 나할 아니라 것 같지? 나 돈 있어. 자세 나오는데 아니, 보여드리고 싶다 여러분. 약간 나 돈 네, 있어. 백화점 갈 때 좋은 옷 꺼내 입고 가는 그런 그치. 느낌. 네, 나 그런- 살 거야 뭐 비슷해요. 이런 느낌. 그런 느낌. 좀 전에 차라락 여기 완전 자세 나오는데. 그래요. 그러면 들어가면 이제 무슨 게임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제일 유명한 건 아무래도 영화 같은 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제 카드 게임들이 아무래도 제일 흔하게 나오잖아요. 네. 블랙잭이 제일 유명한 것 같아요. 예, 블랙잭이 이제 21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말 그대로 카드로 21이 되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예, 카드에 있는 숫자를 더해요. 내가 받은 카드의 숫자를 다 더하는데 2부터 10까지는 전부 다 2, 3, 4, 5, 6, 7, 8, 9, 10으로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그다음에 K랑 Q랑 J가 있잖아요. 킹, 퀸, 잭인데 이거는 10으로 쳐줘요. 네. 그리고 에이스는 1이 될 수도 있고 1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 붙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인 거예요. 와 재밌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처음에 카드가 K가 나왔어. 그 다음에 에이스가 나왔어. 그러면 에이스를 11로 쳐서 21, 그럼 이기는 겁니다. 와 승리. 될 것 같아. 네. 승리.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카드를 2장 받았는데 10이 2개 나왔어요. 몇 장까지 받을 수 있는 처음에 거예요? 2장을 받아요. 처음에. 제일 처음에 딜러가 그러니까 나 2장, 딜러 2장을 갖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 번에 플레이어가 2명에서 8명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카드를 쫙 돌려요. 2장씩 쫙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내 카드는 둘 다 까져 있고 딜러는 자기 카드를 한 장만 까요. 그러면 이제 보면서 누가 이길까를 보는 거예요. 내가 20일에 더 가까울까, 제가 20일에 더 가까울까를 이제 서로 이제 재는 거죠. 근데 딜러 카드가 한 장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2장을 이렇게 쪼으면서
내 두 장을 딱 보다가 한 장 더 받을까? 이러면 한 장 더 주세요 하고 나 그만 받고 이거 깔래 하면 까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 카드가 진짜 처음에 2장 받았는데 10이 2개 나왔어.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그만하면 20인데 딜러가 블랙잭이면 내가 지는 거고 딜러가 만약에 20보다 더 적은 숫자면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심리전인 거예요. 내가 이길 자신이 있다. 지금 분명히 나에게 에이스를 줄 것이다. 하면 한 장 더 줘. 했는데 에이스가 나오면 21이잖아요. 이럴 때는 에이스를 1로 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게임을 하는데 그럼 배팅 기회가 별로 없네요. 그 배팅은 먼저 돈을 내고 시작해요. 그래서 블랙잭은 가면 테이블에서 일단 돈을 걸어놓고 카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계속 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판에 한 번 건. 네, 처음 민지 돈을 먼저 걸어놓고 카드를 받아요. 딜러랑 눈치 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21에 가까우면 이기는 거예요? 가까우면 이기는데 21이 넘으면 무조건 져요. 아, 무조건 지고. 네, 그래서 21을 만들기를 하는 건데 이게 16이나 17쯤 됐을 때 나 그냥 깔래. 그만하는지. 그만할래 할 수도 있고 한 장 더 받아볼까 했다가 더 큰 숫자가 나오면 이제 무조건 지는 질 수도 거고. 있고. 네, 그런 거죠. 그럼 배팅은 무조건 한 번이에요? 네, 처음에 돈 내고 시작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000원 내고 2장 받았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기면 뭐 곱하기 2 이렇게 되나요? 곱하기 1.5. 아, 10,000원 내고 해서 내가 이기면 15,000원. 그렇게 해서 블랙잭은 게임이 빨리빨리 저 회전율이 네, 회전율이 빨리빨리 되고 돈도 배팅액에 몇 배를 받느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이 이제 좀 스피디하게 빨리빨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계산을 빨리빨리 이렇게 나 받을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죠. 좀 뭐라 그럴까? 진입 장벽이 낮은 게임. 그러니까 복잡한 룰 이런 거 별로 필요 없고 네, 많이 고민은 안 21이 했었죠. 되냐 안 되냐니까. 네네. 근데 이제 딜러는 16 이하면 무조건 받아요. 그런 거가 정보가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카드를 2장 받았는데 만약에 2장이 A나 10 같은 거 있잖아요. A나 네. 뭐 K나 이런 거가 2장이 들어왔어. 그럼 얘를 2패로 나눠가지고 스플릿이라고 하는데 2패로 나눠서 2인분 몫의 게임을 할 수도 있어요. 우와. 네, 처음 딱 받았는데 10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그냥 끝. 너 얼마야 할 수도 있지만 10이면 약간 확률이 높은데? 이러면서 둘로 쪼갤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신에 둘로 쪼개면 블랙잭은 없어요. 블랙잭으로 안 쳐주는 거죠. 영화 21을 찾아서 보십시오. 21? 네. 21이란 영화가 있어요. 블랙잭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사기 쳐먹는. 네, 그리고 서렌더라는 게 있는데 플레이어가 처음에 2장 카드를 받았는데 와 이거 승산이 없어. 내 생각에 이거는 한 장 더 받기 애매하고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돼. 그러면 나 베팅한 거에 반만 돌려받을게 죽을게 할 수도 있대요. 일찍 죽을게. 네, 일찍 반만 죽을게. 돌려줄게. 네. 그러니까 간 작은 사람들은 이게 또 유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요런 블랙잭이란 게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룰도 알아야 되고 좀 고민도 많이 해야 되는 게 포커. 포커를 쳐야죠. 친구들끼리도 많이 하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남자들이 주로 이거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에 하우스를 차리다시피 이렇게 게임 하시는 분들. 출장 간다 하고 호텔방 잡아서 4명이서 딱. 자, 우리도 한번 하시죠. 그거는 신고해야죠. 그건 신고해야지. 작정하고 하는 건 안 되죠. 우리가 흔히 아는 포커는 텍사스 홀덴 포커라고 해서 그 텍사스에서 아마 발명이 됐겠죠. 요 스타일이 2장의 홀드 카드가 있어요. 손에 2장을 들고 이걸 포켓 카드라고도 하는데 그 5장의 커뮤니티 카드를 테이블에 오픈해 놓습니다. 공유하는 카드예요. 이걸 해놓고 총 7장 중에서 5장의 카드로 우열을 겨루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진 카드랑 여기 밑에 있는 카드를 조합해서 어떤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조합에는 등급이 있어요. 제일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습니다. 이 조합을 이제 족보라고 흔히 네. 얘기를 하는데 이 포커 게임은 이제 52장의 그 카드 한 벌을 사용합니다. 카드 한 벌을 사용해서 이 카드의 랭킹이 제일 높은 게 에이스가 제일 높아요. 네. 그 다음에 킹, 퀸, 잭, 그 다음에 19, 87, 65, 44, 2 이렇게 내려갑니다. 근데 스트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그 족보 중에 스트레이트에서 에이스는 1이 될 수도 있고 똑같이 그 킹보다 높은 게 될 14. 수도 있고 그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 거죠. 그러면 이 족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 판도라님 족보를 잘 외우고 계셔야 돼요. 네네네. 이런 거 외워볼게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원페어 들어보셨죠? 네. 네, 카드가 똑같은 숫자가 2개 있는 거예요. 그럼 원페어예요. 만약에 근데 판도라도 원페어, 저도 원페어면 누가 이기느냐? 숫자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죠. 원페어는 아주 초보적인.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 원페어다 투페어다 알 수 있는 거. 투페어는 그 똑같은 랭킹에 그러니까 같은 숫자 카드가 2개 있으면 돼요. 네, 그러면 2세트인 거죠. 그러니까 총 4장.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투페어면 더 높은 그 숫자의 페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너도 7페어 나도 7페어야. 그리고 밑에 너는 5페어 나는 4페어야. 그러면 7페어 5페어가 이기겠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정말 우연히도 똑같이 7페어 가지고 있고 5페어 갖고 있어. 그럼 마지막 한 장이 제가 3이냐 4냐에 따라서 마지막 한 장으로까지 승부를 가립니다. 네, 아주 어쨌든 가지고 있는 카드의 숫자가 커야 되네요. 네,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이 5번째 카드를 키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것까지 같으면 모양. 모양? 예, 그 모양 중에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 이런 거. 네, 그 모양에도 이게 순위를 매기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3 of kind, 그러니까 카드 3장, 뭐 트립스라고도 하고 그냥 일반인들은 트리플 뭐 트리플. 이렇게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카드 3장이 똑같은 숫자인 거죠. 그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바로 4카드로 안 가고요. 트리플까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요거보다 높은 게 스트레이트예요. 문이랑 상관없이 5장의 카드가 숫자가 연속되면 더 높아요. 그러니까 페어인 거보다 훨씬 높은 거죠. 7, 8, 9, 10, J 이런 식으로도 되고요. 에이스, 2, 3, 4, 5 이렇게도 가능하고. 근데 제일 높은 건 그럼 뭐겠어요? 10, J, Q, K, 에이스 이렇게 스트레이트 되면 스트레이트 중에 제일 높은 거죠. 그다음에 스트레이트보다 더 높은 거, 그러니까 더 나오기 확률이 어려운 거겠죠. 플러시가 있습니다. 이건 무늬가 똑같이 5장이에요. 하트가 5개 있다거나 스페이드가 5개 있다거나. 근데 이제 둘이 만약에 너도 플러시 나도 플러시야. 그러면 카드 중에 그 숫자가 제일 높은 걸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죠. 그다음에 플러시보다 더 높은 게 풀하우스예요. 3장의 카드가 그러니까 그 트리플 3장이 똑같은 숫자고 그다음에 다른 2장이 원페어인 거죠. 네, 그럼 5개가 풀하우스인 거예요. 이거를 왜 풀하우스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래서 풀하우스가 앞에 플러시보다도 높아요. 네, 똑같은 숫자가 나오는 게 모양이 똑같은 거다 조금 높게 쳐주나 봐요. 그다음에 풀하우스보다도 높은 게 4 of kind. 같은 숫자의 카드가 4장 있는 거죠. 4장. 쿼즈라고 하는데 이 4장이 4카드가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겠죠. 모양별로 다 4개를 다 모아야 되니까.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높은 게 스트레이트 플러시예요. 스트레이트인데 숫자가 플러시. 연속 5개인데 플러시야. 모양도 다 똑같아. 이런 게 어떻게 나오는 거야 도대체. 어이가 없어. 어떻게 나오지 이게? 도심 뭐 지존무사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나와요. 도신에서나 나올 것 같은 마지막 카드 컵에 탁 이렇게 정전자. 넣어놓고. 야 정전자 진짜 옛날. 네. 80년대 영화 아니에요? 뭐 아무튼 그래요. 하여튼 진짜 옛날 영화네요. 와. 그리고 이 스트레이트 플러시보다 더 높은 게 있습니다. 로열. 로얄 플러시. 왕족이 들어가. 왕족이 들어가요. 똑같은 무늬예요. 플러시인데 똑같은 무늬인데 스트레이트로 에이스, 킹, 퀸, 잭, 10 이렇게. 이거는 진짜 어떻게 나오는 거야? 38 광땡. 아, 38각등이 제일 높아요? 네. 그 섰다라고 하나? 네. 섰다에서는? 와. 어떻게 다 알아요? 영화를 많이 봐서. 영화를 많이 봐서. 이거는 이제 규칙이 좀 있으니까 내가 5장에 깔린 카드를 보면서 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조합이 뭐뭐인가를 생각을 해야 되고 내가 뭘 만들 수 있는가도 생각해야 되지만 딜러가 만들 수 있는 조합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플러시인데 하고 아싸 이러고 다 걸었는데 나보다 더 높은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이 뭐가 되는지 이건 진짜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그 판도라님 어렵다고 하셨는데 한 해봐야지 알 것 한 같아요. 5만 원 잃으면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정신이 두뇌 차려요. 풀 회전되면서 야 5만 원 잃었어? 다 기억하면서 확 살아납니다. 근데 이제 족보를 제가 쭉 읊어드렸는데 족보에 있는 게 아무것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정말 똥패를 다 들고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어떻게 승부를 가리냐면 에이스 킹으로 그러니까 가장 높은 카드를 가진 사람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해도 아무래도 조합이 안 나오면 내가 에이스 갖고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포커의 묘미는 그런 똥패를 갖고 있을 때 블러핑으로 포커 페이스 그게 하면서. 진짜 그러니까 뻥카. 뻥카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아무 패도 아니야. 근데 그 배팅을 엄청 많이 걸어서 상대방에게 압박을 쫄게. 주는 거죠. 나 지금 되게 좋은 패 갖고 있는 난 것처럼. 죽어야겠다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겼을 때가 진정한 그 희열. 그러니까 좋은 패로 이겨서 하는 거는 그냥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도 정말 승부를 가릴 수 없을 만큼 다 똥패면 이게 스플릿이라고 해서 그 나눠 가지기도 한대요. 그냥 아예 베팅 금액을 도로 나누는. 근데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왜냐하면 아 묵고 더블 가야죠. 그렇죠. 다 이러시니까 묶고 더블로 가. 그렇구나. 아 그럴 때 나오는 얘다, 말이었구나. 그게. 판돈 올려라. 그러니까 우리 화투에서도 그런 그 뭐지 나가리 났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돈은 묻어놓고 뭐 다시 또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제 스플릿이 나는 경우가 현실에는 잘 없다고 하네요. 중독의 시작입니다.
다음에 시간 되시면 하이로우 한번 치시죠. 여기 도박장 되는 겁니까? 그게 뭐예요? 그냥 끝나고 부루마블이나 해요. 하이로우의 장점이 제가 해보고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포커는 어쨌든 족보가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사실 이제 내가 패를 받았어. 근데 내 패가 너무 안 좋은 거야. 근데 이 블러핑 뻥카도 이게 웬만큼 뭐 좀 꺼리가 있어야 블러핑이나 그런 걸 하지. 그러니까 패를 계속 받는데 패가 계속 안 좋으면 나는 그 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어서 그냥 초반에 난 죽을게 하고 빠지게 돼요. 근데 하이로우는 뭐냐면 포커랑 똑같은데 내가 패가 안 좋아. 마지막에 가서 둘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높은 족보의 승자와 낮은 족보의 승자를 가려서 상금을 둘이 반씩 나눠요. 그러면 이게 중간에 죽기보다는 이번 판에 내가 패가 안 좋아. 그러면 내가 더 낮은 걸로 가려고? 이번엔 내가 로우로 먹어야지. 어. 이번엔 내가 패가 좋아. 그럼 하이로 먹어야지. 그걸 2개 다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커라는 게 7장을 받잖아요. 맞아, 조합을 하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7장을 받아서 그 7장 중에 5개의 조합을 만들어서 내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5개를 하면 정말 좋은 패. 근데 내가 이거를 요렇게 5개를 하면 정말 안 좋은 패 해가지고 양쪽 영역을 다 먹을 수도 있거든요. 와. 그렇게까지 계산하려면 도대체 뭐 얼마나 재밌습니다.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 거야. 한번 저 가시죠. 좋아하는 거 있어요. 루미큐브. 아하. 루미큐브. 그것도 숫자 네. 맞추기죠. 네, 그런 거. 루미큐브 돈 걸고 하면 도박이에요. 모든 게임이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블랙잭과 포커는 좀 많이 보셨고 바카라 이건 좀 익숙치 않을 것 같아요. 저도 바카라는 잘 바카라는 몰라가지고. 동남아가 다 바카라예요. 아 그래요? 저 바카라 알아요. 저한테 맨날 문자 와요. 하라고. 왜 오는 거야? 아 바카라 판이 어쩌다가 열렸다. 네, 자꾸 와요. 하루에 한 서너 번씩 어디 팔린 게임하러 거예요? 오시라고. 제 번호. 바카라는 그 컨츄리 꼬꼬 때문에 유명해졌죠. 아, 게임을 봐도 이렇게 슬롯머신이랑 바카라랑 블랙잭 딱 이렇게 떠요. 음. 대표 게임이야 이게 사실은. 그런 것 같더라고. 바카라가 포카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많이 머리를 해야 많이 되고, 써야 돼서. 근데 바카라는 좀 그거보다 단순하대요. 그래서 블랙잭이랑 비슷하게 숫자를 하는 거긴 한데 이거는 플레이어와 뱅커로 나눠가지고 카드의 합계가 9에 가까울 것 같은 한쪽에 돈을 거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9에 가까울 것 같아 하고 돈을 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9까지만 하는 거니까 JQK나 10은 0으로 계산해요. 그리고 에이스는 1이에요. 나머지 이제 그냥 숫자대로 하고요. 그래서 카드를 더했을 때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건데 이기면 뱅커의 베팅은 5%의 커미션을 지불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합이 둘 다 8 이렇게 나오거나 그걸 또 비긴 게임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지불액을 또 조정하고 뭐 이렇게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바카라는 되게 단순하면서 그런데도 이제 게임이 빨리빨리 도는 거죠. 블랙잭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이것도 동남아에서 많이 한다는 게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말이 안 통해도 할 수 있고. 바닥에 어디에 놓느냐에 따라서 배율이 다 달라요. 그리고 모니터에 나와요. 이번 판은 플레이어가 이겼다. 이번 판은 저기 뱅크가 이겼다. 이렇게 계속 쫙 나와. 그걸 보면서 계산을 해보는 거. 확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반인데 그냥 플레이어가 이기느냐 뱅커가 이기느냐 둘 중에 하나야. 그렇죠.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 사이에서 또 머리를 또 쓰는 거야. 이번 판은 어떤 상황으로 이길 것 같아 해갖고 더 확률이 좀 적은 데 있죠. 그런 데다 걸면은 이제 배율이 높아지죠. 가져갈 수 있는 배율이. 경마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바닥이- 사람들이 많이 걸면 네. 배율이 배당금이 적어지고 가보면은 몇 시간 동안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더 웃긴 거는 그 뒤에 주변에 그분의 뒤에서 계속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 그래서 왜요? 그분의 운을 보는 거야. 오, 이분의 실력을 보는 승률을? 거예요. 어. 그래서 그분이 거는 거에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아, 저 사람이 오늘 좀 잘 받는 것 같다 하면 잘 맞으면 거기다가 그러니까 걸고. 나는 플레이에 거냐 뱅커에 거냐 이거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저 사람 오늘 기분 좋은데 해갖고 그 사람이 거는 걸 같이 이렇게 딱딱 그것도 근데 좀 방법이 괜찮다. 괜찮죠. 왜냐면 그 사람은 돈도 많고 일단 이거를 많이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제 확률적으로 보나 아니면 경험적으로 보나 이제 실력이 좀 있다고 보는 거죠. 쫓아가는 그래, 거. 따라가는 것도 괜찮아. 물론 잃기도 하고 따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래, 내가 머리를 쓰느니.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칩을 딱 여러 개를 탁 서서 저는 안 앉아요. 서서 이렇게 띠릭띠릭 하다가 차라락 하다가 저부터 봤어. 그러면 하나 딱 걸어. 그리고 이제 지나가요. 종업원이. 그러면 이제 온갖 음료수나 이런 거를 딱 하는데 맥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이제 기다리는 거야. 그럼 거기에 한 판 끝나면 맥주가 딱 와. 그걸 먹으면서 또 이제 차라락 또 걸 때 또 딱 같이 걸고. 이것도 나름 즐기는 방법이네요. 그냥 그렇게도 그러면서 좀 큰데 가면은
진짜 이만한 홀에 테이블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했다가 여긴 나랑 안 맞아. 그럼 옆으로 또 가는 거야. 진짜 아무 그 이유도 없는데 그래. 그냥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운을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진짜 그야말로 놀이네요. 카드로 하는 게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이런 블랙잭이나 포커에 쓰는 카드는 그럼 과연 언제 만들어졌을까?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요. 정확한 기원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13세기에 이미 유럽에 있었대요. 이 카드가. 근데 이제 뭐 그게 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집시들이 들여왔다는 썰도 있고 십자군 전쟁 갔다가 그 군인들이 갖고 왔다는 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독일에서는 이걸 타록이라고 부르고 프랑스어로는 타로, 이탈리아는 타로키 이렇게 불렀어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타로 카드처럼 예, 그렇게 불렀는데 카드가 총 78장이었대요. 맞네. 왜 이렇게 많냐면 그림이 되게 다양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타로 카드 있잖아요. 뭐 성도 있고 마녀도 네네. 있고 막 뭐 해도 그려져 있고 뭐 이런 그림 카드에 1부터 21까지 숫자가 그려진 그 타로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광대가 큰 자루를 메고 가고 있는 카드가 한 장 있고 조커. 네, 그게 이제 지금의 조커가 된 건데 그리고 4종류의 상징이 있는 카드가 56장이 있고 이렇게 해서 총 78장, 78장이 된 거죠. 타로 카드는 인간의 욕망과 활동을 나타낸 거라고 해요. 그래서 앞에 타로 카드랑 광대 카드를 빼고 56장의 카드가 지금의 우리가 쓰는 카드로 변화한 건데 이 카드에는 이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검, 칼, 그다음에 곤봉, 그다음에 성배, 이건 거룩한 잔이라고 하죠. 그 잔 모양의 성배, 그다음에 화폐 이렇게 4가지 상징이 그려져 있는 세트가 있고요. 칼은 왕후나 귀족, 그다음에 곤봉은 농부, 그다음에 성배는 사제, 화폐는 상인의 상징인데요. 이게 중세의 사회 계급을 이제 나타낸 거죠. 카드에다가. 각 세트가 1부터 10까지 숫자가 있고 그다음에 왕, 여왕, 기사, 병사 이렇게 그림패가 나눠져 있었대요. 그중에서 아까 말했던 22장의 트럼프를 대타록이라고 하고 나머지 지금 말씀드린 그 56장의 카드를 소타록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그러니까 큰 카드, 작은 카드인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1440년에 그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인쇄 기술을 발명했잖아요. 그리고 네. 제일 먼저 인쇄한 게 성경이었고 그 다음에 인쇄한 게 이 플레잉 카드였다는 썰이 있습니다. 악마의 아까 뭐라 그랬죠? 악마의 놀이라고 했는데 이런 플레잉하는 카드였다는 썰이 있습니다. 어쨌든 14세기 말부터 15세기 초에 걸쳐서 이제 이 프랑스에서 타록 중에서 22장의 으뜸패라고 하는 원래 있던 그 큰 카드 대타록이 사라지고 56장 한 벌이 이제 남았는데 그 중에서 그림 카드가 아까 이제 제가 4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왕, 여왕, 기사, 병사. 그 중에서 기사가 없어져서 각 세트가 이제 총 13장이 된 거죠. 1부터 10까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하는 잭, 퀸, 킹 이렇게 해서 13장. 그럼 총 4세트니까 52장. 지금의 카드와 구성이 같아진 거죠. 이 병사나 하인을 나타낸 그 카드를 잭이라고 하고 여왕 카드는 퀸, 그다음에 왕 카드는 킹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K, Q, J 이렇게 들어져 있고요. 그 세트 표시가 프랑스에서 이때 이제 발달하면서 지금처럼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 클럽으로 변화가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스페이드는 검이 변형한 겁니다. 칼 모양. 네, 그 스페이드고 그다음에 이탈리아에서 검을 뜻하는 스파다에서 유래했다는데 영어의 스페이드를 찾으면 쟁기란 뜻이거든요. 실제로 그런 뜻은 없다고 하네요. 칼이래요. 그다음에 하트는 성배를 변형한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다이아몬드는 화폐를 나타내던 모양을 변형한 거고 클럽은 곤봉인데 클로버 잎을 이제 손잡이. 곤봉, 네 맞아요. 곤봉에 클로버 같이 이렇게 잎이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 이게 곤봉 대신에 이 그림을 넣었다고 합니다. 카드가 14세기까지는 손으로 그렸기 때문에 값이 비쌌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인쇄 기술이 발달되면서 목판 인쇄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값이 싸져서 일반인들한테도 보급되면서 이제 카드 게임이 많이 생기고 많이들 하게 됐고 그다음에 19세기 말에는 영국에서 이제 그 카드의 그 뾰족한 네 귀퉁이를 둥글게 만들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인덱스를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림 카드도 상하에 지금 보면 거꾸로 보나 똑바로 보나 똑같은 그림으로 보이잖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네네. 숫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런 대칭 형태도 그때 영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커까지 더해서 53장이 오늘날 쓰는 카드의 형태가 된 거죠. 요즘은 근데 플라스틱 카드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종이 카드는 실제로 잘 안 쓴다고 오히려. 그걸 왜 우리가 트럼프라고 불렀어? 글쎄요. 트럼프 카드 그거까지 안 찾아봤네요. 플레잉 카드가 좀 뭐랄까 어색한 느낌. 하도 트럼프 이렇게 맞아요. 우린 불러. 트럼프라고 계속 해서. 아니면 그 카드로 하는 유명한 게임 중에 트럼프라는 게임이 있어서 뭐 그랬던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찾아보세요. 트럼프 치면 무조건 도널드 트럼프가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테이블에서 하는 게임 중에 이런 카드를 쓰지 않는 게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룰렛 많이 보셨죠? 휠이 막 돌고 있고 이렇게 굿을 쫙 던져갖고 도로록 하다가 어디 한 칸에 탁 들어가면 거기에 돈 건 사람들이 돈 따는. 네. 네, 이게 이제 룰렛인데요. 미국 기준으로는 38개의 슬롯이 나눠져 있어요. 그 구멍이. 그래서 이 휠이 회전하기 시작하면 이제 돈 거세요 하면 사람들이 막 돈을 걸고 이제 그만 이렇게 하면은 그때부터는 못 걸죠. 배팅은 못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배팅하는 게 되게 재밌는 게 38개 구멍에 1부터 36까지 숫자가 써 있고 그다음에 까만색, 빨간색으로 칸이 막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은 빨간색, 반은 까만색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숫자가 0이랑 00이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0이랑 00은 초록색 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테이블이 큰 테이블에 룰렛이 한쪽 끝에 있고 가운데 테이블에는 그 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판이 그려져 있는데 숫자가 막 써 있어요. 까만색, 빨간색 숫자가 막 써 있으면 그 숫자에 내가 돈을 걸고 싶은 데다가 그 돈을 칩을 올리면 돈을 거는 거래. 근데 재밌는 게 경계에다 걸 수 있대요. 만약에 3하고 5하고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 사이에 걸면 나 여기 반반 거는 거야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네 귀퉁이가 열십자로 만나는 데다 걸면 네 개에다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는 빨간색 전체에다 걸 거야. 까만색 전체에다 걸 거야도 되고 그다음에 뭐 짝수 전체에 걸겠어. 뭐 홀수 전체에 걸겠어. 이런 것도 가능하대요. 근데 당연히 싱글 넘버로 하나만 선택한 경우에는 배당액이 35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두 개에 걸쳐서 선택하면 17배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세로 줄에 3개를 선택하느냐, 뭐 번호를 4개 선택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점점점 배당률이 떨어져서 나는 낮은 숫자 1에서 18 사이 절반에 걸겠어. 혹은 높은 숫자 19에서 36까지 절반에 걸겠어는 1배. 그러니까 그 본전치기 하는 거예요. 네, 블랙 오어 레드. 나는 빨간 거나 까만 거 중에 하나 나오면 먹겠어. 이것도 1배. 그다음에 이븐 올 오드 해갖고 이제 짝수나 홀수 중에 하나 걸겠어. 이것도 1배. 근데 여기 맹점이 있죠. 뭐냐면 이러면 50% 확률일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8개 슬롯이 있고 36개의 절반을 거는 거고 나머지 두 개는 0과 00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분리해요. 반을 걸어도 50%가 안 돼요. 이렇게 됩니다. 룰렛은 이런 게임이고요. 그다음에 다이사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다이사이는 중국에서 이제 유래된 게임인데 대소라는 뜻이래요. 다이사이 말 좀 비슷하죠, 어감이. 그래서 지역별로 이제 빅앤 스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식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데 이 게임은 이제 다이스 쉐이커라고 해서 주사위를 컵 같은 데 넣어갖고 흔드는 이런 게임이에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기계에다 넣죠. 지금은 사람이 하지 않고 이제 기계에다 넣어갖고 그걸 진동해갖고 탁 놓으면 그 안에 주사위가 3개가 들어있거든요. 주사위 숫자가 뭘 거다라고 맞추는 거래요. 그래서 내가 주사위 숫자 3개를 1, 3, 6 이렇게 3개가 나올 거야 하고 할 수도 있고 3개 합쳐서 9? 뭐 이렇게 맞출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뭐 숫자 하나만 맞출게, 난 2개만 맞출게, 3개 맞출게, 3개 더한 합을 맞출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주사위 합이 11에서 17 사이 대 큰 숫자가 나올 거다 혹은 4에서 10 사이 작은 숫자의 합이 나올 거다 해서 대소 이렇게 걸 수도 있고 이것도 뭐 홀수 맞추기, 짝수 맞추기 뭐 아주 여러 가지로 변형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윤배 형님이 확 흔들어서 딱 했는데 이게 3층으로 탁탁 올라가 있어가지고. 근데 또 상대방이 또 막 똑같이 막 하니까 이제 하나 빡 해서 딱 내렸더니 주사위 하나가 깨져 있어. 영화를 많이 보면 다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근데 다이사이 게임이 테이블 게임으로 하는 것 중에서는 배당이 제일 큰 게 가능하대요. 150배 배당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그 운을 시험하는 느낌으로 많이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10,000원 걸고 150만 원이 되는 거니까 내가 오늘 보자 한번 빡 이렇게 올인하는 네, 목사발 같은 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전 무조건 우리 10,000원 딱. 네. 제일 어려운 게 하나의 숫자를 맞추는 거가 제일 그렇겠죠 어려운 거죠. 아마도. 네. 근데 그렇게 해도 로또보다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다이사이가 초보자들이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블랙잭 같은 거보다 그냥 숫자를 맞추면 되니까 그냥 그날 땡기는 로또 숫자 부르듯이 땡기는 숫자 착착착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이제 주로 이제 테이블 게임, 카지노에 가면 있는 테이블 게임이고요. 이거 말고 이제 슬롯 머신 있죠. 머신 게임. 그렇죠. 땡겨서 놓는. 땡기는 거. 그리고 이게 그 핸들을 땡기는 형태가 있고 버튼을 누르는 형태가 누르는 있다고 형태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저 같으면 누르는 것보단 땡기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오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 주구장창 앉아 계시는 죽돌이들. 그런 사람들은 땡기는 것도 힘들어갖고 누르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누르는 게 최고죠. 그거 두 개 다 되는 것도 있을 뭐 텐데. 하이브리드도 있고 뭐 눌러도 되고 땡겨도 되고. 안 해도 그리고 그 진짜 실제 릴이 돌아가는 것도 있고 비디오로 전자식으로, 화면으로 전자식으로 하는 오락실처럼. 것도 있고 그 둘 다 있는 것도 있고 별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을 넣고 땡기면 그냥 릴이 막 돌다가 탕탕탕 선대요. 이렇게 릴이 서요. 하나씩 하나씩 서면 땡땡땡 하면서 모양이 똑같은 조합이 있어가지고 뭐 체리가 3개 나오는 조합, 달러 모양이 3개 나오는 조합 이런 식으로 조합이 있어서 세븐. 네, 그 뭐 세븐이 3개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그거에 따라서 돈의 배당액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재밌는 게 슬롯머신 하시는 분들은 잭팟이 터질 만한 기계를 찾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률적으로 얘가 얼마 동안 잭팟이 안 나왔다. 라는 기계를 가서 붙잡고 계속 한대요. 아, 오히려 잘 되는 데가 아니라 안 나왔던 그러니까 데를 한 번 찾는 터진 거네요? 데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다 어. 이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한참 동안 안 나왔던 데에 가서 앉아서 일부러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계마다 이렇게 스코어가 다 숫자가 어. 다 기록돼 있어요. 네, 위에 떠 있다고 내가 한 하더라고요. 번 할 때마다 그게 또 계속 올라가. 그래서 여기서 몇 번 동안 계속 꽝이 나왔다 이거죠. 그런 걸 찾으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1880년대에 처음으로 이제 포커 그림이 들어간 슬롯 머신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고 찰스 회이라는 사람이 그걸 계속 발전시켜서 지금 현대 슬롯 머신의 근간이라고 불리는 리버티 벨이라는 기계를 만들었대요. 이 사람을 그래서 그 슬롯 머신의 아버지라고 부른대요. 거기서도 아버지 계셨네요. 그러니까 이분 뿌듯할까? 근데 뭐 이- 그거를 열심히 개발하신 분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발전하셨다. 그러니까요. 그 기계에 목숨 거신 거죠. 대단하다. 이후에 이제 뭐 지금은 비디오 게임도 막 나오고 뭐 핸드폰으로도 슬롯 머신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불법 아닌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포커도 있다고 해요. 기계로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랑 하는 게 아니라 포커를 기계랑 같이 하는 뭐 룰이 비슷한 것도 있는데 좀 다르게 배팅 같은 건 좀 다르게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제 판도라님 물어봤는데 가면 돈 벌 수 있는가? 우리 영화처럼 카지노에서 돈을 딸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영화에서 보면 그 카지노에서 되게 멋있게 하는 영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저는 제일 먼저 떠올랐던 영화가 뭐였냐면 007 카지노 로얄. 그 다니엘 크레이그가 되게 이렇게 느끼하게 앉아가지고 게임 하다가 그 독을 탄 마티니를 마시고 갑자기 땀을 삐질삐질 흘리더니 막 차에 열심히 뛰어가서 심장 충격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살아 돌아와가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설정이 뭐냐면 테러 조직이 그 몬테네그로 카지노에서 호합한 포커 대회를 해갖고 거기서 테러 자금을 모은다 뭐 이런 설정이에요. 그러니까 영국 정보부에서 돈을 주면서 가서 돈을 따오라고 시켜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영국 정보부에서 그래서 007이 가서 돈을 잃으면 그게 테러 자금으로 가는 거야. 뭐 세상 이런 설정이 다 있어. 그거 아마 돈 CIA인가 이쪽에서 또 빌리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막 그런 막 설정 나오고 이러는데 너무 웃긴데 이 배경이 된 카지노가 그 가장 세계에서 유명하고 그다음에 매혹적인 카지노로 알려진 몬테카를로의 그랑 카지노입니다. 판도라님 가서 비슷한 곳 아니야? 거기에요, 모나코. 그렇죠. 모나코 비슷한 곳일 카지노 것 거기에요. 같아요. 네. 이게 1878년에 모나코공 샤를 3세가 지었는데 파리 오페라를 지었던 그 건축가 샤를 가르니에가 설계를 했대요. 그래서 화려한 벨 에포크 양식. 벨 에포크 뭔지 기억나십니까? 아, 네. 벨 에포크 시대. 네. 그럼요. 그 이제 그래서 엄청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이렇게 막 정원이 아주 정형적으로 예쁘게 설계돼 있어서 그 모나코 공국이 이렇게 다 내려다 보인대요. 그 정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완전 천국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샤를 3세가 그 파산의 위협에 쫓겨가지고 아주 절박한 시절에 1865년에 첫 번째 카지노를 치웠어요. 근데 이 카지노가 성공을 한 거야. 돈을 막 끌어모으는 거지. 그래서 1870년쯤에 모나코 공국에 세금을 면제시켜줍니다. 너네 세금 내지 마. 여기서 다 벌 수 있어. 그리고 1878년에 이 지금의 그 당당한 아주 사치스러운 새 건물로 다시 지은 거죠. 그래서 이 카지노를 중심으로 성장한 도시이기 때문에 샤를 3세를 기리는 뜻에서 몬테카를로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지노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매력적인 장소인데요. 정말 재밌는 게 모나코 정부는 여전히 재정의 아주 절대적인 부분을 이 카지노에서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코 공국이 세금을 안 낸대요. 와. 근데 대신에 모나코 시민들은 도박장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럼요. 네. 그 뭐 세금도 안 내는데 도박장 안 들어가도 괜찮죠. 네, 가면 안 돼. 망해.
또 도박 영화 하면 라운더스. 맷 데이먼 나온 영화인데 이게 좀 네. 오래된 영화여서 뭐 기억이 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맷 데이먼이 미국의 법대생으로 나와요. 뉴욕 법대생인데 그 포커를 너무너무 잘 쳐요. 그래갖고 근데 능력이 내가 포커를 너무 잘 친다고 좀 이렇게 우쭐해져가지고 등록금을 싹 포커로 잃습니다. 어머나. 망했지. 그랬는데 이걸 다시 찾아와야겠다며 포커를 계속해 도박을. 그러니까 이제 뭐 돈 다 날리고 여자친구도 막 말리고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말하고 빚까지 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급한 마음에 이제 은사님을 찾아갑니다. 스승님 저 이렇게 돼갖고 망했습니다. 어떡하죠? 그랬는데 은사님이 너무 웃긴 게 돈을 빌려줘요. 등록금 3만 달러를 잃었는데 $10,000를 빌려주면서 너 이게 마지막 기회다. 어머. 이게 무슨 스승이야. 그렇게 해갖고 이 돈을 들고 라스베거스를 갑니다. 공부고 뭐 법대고 뭐고 다 포기하고 포커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난 세계적인 선수가 되겠다며 이 주인공이 뭐라고 말하냐면 포커는 속임수랑은 달라. 매년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선수권이 대체될 정도로 고도의 기술로 하는 게임이란 말이야. 이렇게 그렇죠. 말해 여자친구한테. 그래서 뭐 이게 포커는 도박이 아니야. 막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는. 근데 실제로 있잖아요. 라스베거스에서 1970년부터 월드 시리즈 포커 대회를 한대요. WSOP라고 하는데 2017년에 우승 상금이 $815만 87억 원. 로또보다 낫죠. 그리고 생각보다 얼마 안 되잖아요. 포커로 치면 약간 느낌이 막 몇백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2006년에는 $1,200만 였대요. 그럼 이제 지금 돈으로 하면 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대회에는 그 텍사스 홀덤의 신으로 불리는 토머스 주니어, 뭐 그다음에 8번이나 우승해가지고 수익만 1,000억 넘게 벌었다는 필 아이비 이런 사람들이 이 대회에 다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토머스 주니어라는 이 포커 챔피언이 3가지 원칙이 있대요. 첫 번째,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라. 두 번째,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세 번째, 시작 후 10분 내에 타깃을 찾지 못하면 미련 없이 자리를 뜬다. 그러니까 호구를 못 찾으면 자리를 뜨라 이거야. 호구 잡아먹는 거구나. 네, 뭐 아무튼 2017년 1월에 세계 정상급 포커 선수 4명이 인공지능이랑 경기를 합니다. 포커형 인공지능인 리브라투스. 경기했는데 12만 번 게임을 했는데요. 12만 번? 12만 번 게임을 했대 4명이서. 했는데 20억 원 넘게 잃고 완전 완패. 인공지능한테 진짜. 대박 졌어요. 이게 바둑보다도 못해. 바둑 그래도 한 번 이겼잖아. 포커나 블랙잭 교본도 있고 막 강원랜드에서 뭐 이렇게 승률을 이렇게 하면 높일 수 있다. 배팅을 이렇게 해라는 막 책도 엄청 많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그 책이 진짜 많아요. 나 여기서 10년 동안 승률이 난 하루에 그래도 한 20만 원씩은 꼬박꼬박 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한 달에 15일만 출입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얼마를 넣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루에 20만 원 벌어도 15일밖에 못 버는데 그럼 이거 그렇게 월급으로 쓸 만큼은 아니지 않나. 왜냐면 잃는 날도 있을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에 목숨 거시면 안 되고요. 또 어쨌거나 확률에 기반을 두고 계산을 했다. 이걸 결과들을 보면요. 블랙잭은 카지노가 이길 확률이 0.2에서 1%가량 높습니다. 무조건 기본적으로. 블랙잭으로 사실 사람들이 보통 51대 49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도박사가 카지노를 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게임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기는 해요. 근데 결국은 따는 사람보다 잃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잭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내가 카드를 싹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왜냐면 카드가 돌아가니까 지금 무슨 카드 나왔고 무슨 카드 나왔고 숫자가 순서상으로 이게 나올 때가 됐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카드 카운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카드 카운팅을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1962년에 그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수학 교수이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에드워드 소프라는 사람이 딜러를 이겨라라는 책을 냈는데 여기에 카드 카운팅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야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다 이길 수 있어 라고 책을 낸 거죠. 근데 이거를 보고 진짜로 MIT 퇴직 교수를 주축으로 해서 팀을 만들어가지고 1994년부터 98년까지 5년 동안 주말마다 미국 전역 카지노를 돌면서 돈을 딴 팀이 있었어요. 제일 많이 딴 게 한 판에 $400,000를 땄대요. 40만 달러를. 엄청 많이 땄죠. 이거를 이 사람들이 평소에는 숨겼대요. 평범하게 직장 다니고 평일엔 직장 가고 주말에 같이 딱 비행기 타고 카지노 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돈 벌고 또 현금으로 따다 갖고 와갖고 그 집에 숨겨놓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랐대요. 5년 동안.
몰랐는데 이제 카지노에서 점점 쟤네 누구지? 뭐지? 쟤는 왜 따가지?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꼬리가 길어서 밟히게 됐는데 이 사람들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소설이 나왔어요. MIT 수학 천재들의 카지노 무너뜨리기. 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아까 묵사발님 말씀하신 21 그 영화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MIT 교수가 학생들 천재 그 수학과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블랙잭 팀을 꾸려가지고 돈을 따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래갖고 여기 나오는 이제 주인공이 짐 스터게스가 그 벤이란 역할로 나오거든요. MIT 졸업하고 이제 하버드 의대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근데 얘도 등록금을 따려고. 왜 이렇게 학생들이 등록금을 등록금으로. 등록금 때문에 이렇게 도박을 해. 등록금 벌기 위해서 팀에 가난하거든. 이 팀에 들어갑니다. 등록금이 너무 비싸다고 뭐 하니까. 그래갖고 하는데 이 교수가 가르쳐줘요. 카드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카드를 외우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올 카드랑 승률을 계산해서 이렇게 그에 따라서 베팅을 하는 거예요. 승률이 낮으면 베팅을 조금만 하고 승률이 높으면 베팅을 많이 하고. 그리고 뭐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해요. 몇 판 하고 딱 일어나고 서로 모르는 척하고 가서 눈치를 주면 그만하고 하룻밤에 어디서는 얼마까지만 하고 나온다. 이런 규칙을 정해요. 왜냐하면 카지노에서 카운팅하는 사람들이 반가울 리가 없고 금지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카드가 한 벌에 52장이잖아요. 52장이니까 이 정도는 난 외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카지노에서는 이 52장짜리 카드를 6벌을 쓴대요. 그러니까 312장을 섞는 거야. 기계가 섞어요. 기계가. 50장이 섞는 게 아니라 한 벌만 갖고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한 테이블에서 카드 6벌을 넣어서 312장을 섞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312장을 외워야 돼. 순서를.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니까 카운팅을 했겠죠. 가능합니다. 수학 천재잖아. 근데 이 사람들도 심지어 영화 속에서 보면 이걸 엄청 공부를 하고 막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막 연습을 해요. 수학 천재, MIT 수학 천재들이 그렇게 연습할 정도면 우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불법은 아니지 않아요? 카드 카운팅 불법이. 이제 원래는 아니었겠죠 아마도. 근데 이걸로 통해서 수입을 얻어가니까 아마 카지노 속인 건 아니잖아. 어쨌든 근데 카지노에서는 카운팅을 엄격하게 단속하고 쫓아냅니다. 어떻게 하냐면 카운팅하는 사람을 보면 딱 티가 난대요. 그 베팅을 하는 패턴이 있대요. 찔끔찔끔 하다가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데에서 확 올인을 한다거나 이렇게 티가 난대요. 그리고 그 카지노 담당자들이 CCTV로 테이블을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보다가 그 사람들은 카운팅한 사람이 바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전문가니까 그들도 쟤는 카운팅이구나 하면 조용히 부른대요. 선생님 그만 가시죠. 이렇게 나가라고. 근데 이제 카운팅 하다 걸리면 영구 출입 금지가 손모가지를 오한마로 그냥. 그럼 불법 도박장이고. 네. 아무튼 영구 출입 금지를 당한대요. 그래서 21이라는 그 영화에서도 한번 걸리면 다시는 못 들어오니까 걸리지 맞아. 않는 것에 더 신경을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운팅에서 돈 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안 걸리고 게 어려운 거구나. 카운팅을 한다는 걸 들키지 않는 게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술 취한 척도 하고 막 이렇게 신혼부부처럼 막 들떠서 그냥 한 번 걸었는데 걸린 것처럼도 하고 막 이런 연기를 더 열심히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지노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게 왜 불법이야? 노력해서 한 건데. 근데 그렇게 카지노에서 생각 드네. 카지노의 법칙인 그러니까 거예요. 카지노에서 하지 말라고 카지노의 하니까 룰인 거죠. 이길 방법이 없네. 지네가 돈을 잃을 만한 것들을 미리 다 방지하는 거죠. 미안해. 심지어 이걸 영구 추방이라고 할 것까지 있나. 너무 자기네는 절대 잃지 않겠다는 그렇죠. 모든 방패가 다. 그리고 그리고- 카지노가 다른 게임들은 대부분이 카지노와 플레이어 사이에 경쟁을 해서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인데 플레이어들끼리 해서 그 돈을 잃고 따는 게임이 그나마 좀 카지노가 조금 너그럽게 봐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인 거잖아요. 원래 포카가 그래서 딸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기 이 판에 있는 아까 호구라고 표현했지만 그 사람을 이기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상대평가잖아요. 근데 이제 다 나머지는 기계와 어떤 시스템과 카지노와 한 싸워야 되는 그런 거니까. 확률적인 걸로 해서 아까 뭐 로또 얘기도 했듯이 뭐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상황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10,000원 던지고 그냥 이건 난 재미다. 그냥 맥주나 많이 마시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안 돼. 못 이겨. 우리 그 도박은 하지 맙시다. 아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그거죠. 어느 순간에 딱 정점 아까 뭐 10만 원 갖고 갔는데 20만 원이 딱 됐다. 그때 딱 손 털고 나와야죠. 그렇죠. 그게 어렵지. 그냥 그게 내가 어렵지. 갖고 있는 돈이 떨어지면 그냥 그만둬야 돼요. 더 찾아오는 거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죠.
그렇죠. 늪에 빠지는 거죠. 그 톰 크루즈 나오는 더스틴 호프만 나오는 레인맨도 이거 카운팅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폐 성향이 있는 그 형이 카드를 싹 다 외워가지고 눈이 엄청 빠르고 이래갖고 맞아요. 그냥 딜러가 카드 내는 걸 다 뭔지 다 알아가지고 요런 이제 카운팅을 우리는 어쨌든 못한다. 이게 첫 번째 우리는 결론이고요. 못해. 네. 그다음에 이게 플레이어 승률이요. 딜러에 비해서 일단 낮기도 낮지만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룰렛이라고 하면 룰렛은 대충 계산하면 이제 47%의 승률이 보장이 된단 말이에요. 한 번 던졌을 때 어쨌든 내가 만약에 아까처럼 짝수에 다 건다. 빨간색에 다 건다. 이러면 47%의 확률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번에 걸어서 47%의 확률로 이길 수도 있지만 53%의 확률로 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매 게임 리셋이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확률을 오해하는 게 뭐냐면 확률이 만약에 3분의 1 확률이다 이러면 3번 던지면 한 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거지 3번 던지면 3번째는 무조건 나온다는 아니다는 거죠. 그걸 자꾸 까먹어. 도박장에 가 있으면 지금 내가 9번 졌는데 이번 나올 때가 된 것 같아. 이거에 지는 거죠. 그래서 못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묵사발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이 돈 그냥 즐겁게 쓰러 왔다. 놀이공원에 와서 놀이기구를 탔다는 생각으로 이거에다 10,000원치 타고 저거에 10,000원치 탔다 생각하고 쓴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돈이 딱 떨어지면 더 이상 환전하지 않고 혹은 내가 돈을 해갖고 본전만큼 따면 그만큼은 아예 그냥 환전해버리고 나머지 칩 갖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옛날부터 전해오는 아주 고전적인 그 마인드 방법들이 컨트롤. 있어요. 네, 마인드 컨트롤하는 고전적인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땐 이렇게 하세요. 뭐 근데 들어가면 그게 안 된대요. 저 금액 바꿀래요. 얼마로? 3만 원만 아하, 할게요. 훌륭합니다.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까 20만 원에서 30만 원 생각했는데 10분의 1로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재밌는 게 이 도박에 대한 관심이 학자들도 많이 있나 봐요. 룰렛에 대한 논문도 있는데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오스트레일리아 대학의 수학과 교수랑 홍콩 과학기술대 박사가 공동으로 논문을 발표했는데 룰렛에 구슬이 탁 던지면 그 돌아가는 구슬이 첫 번째 휠에 부딪히는 그 지점만 잘 파악하면 최종적으로 구슬이 어디에 떨어질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런 논문을 냈어요. 그래서 카메라로 찍어서 이걸 소프트웨어에다 넣으면 얘가 첫 번째 여기 부딪혔으니까 그 이렇게 둬서 여기에 떨어질 확률이 높다. 뭐 이런 걸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확률이 일반적으로 하면 마이너스 2.7%거든요. 그러니까 100원 투자했을 때 97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18% 정도까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100원 투자해서 그 2.7원을 잃을 확률에서 18원을 딸 확률로 높아진 게 그렇게 높은 거냐 이거예요. 물론 뭐 100만 원 투자하면 18만 원이 되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이걸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구슬이 처음 바운드된 지점을 찾으면 된다 이런데 아니 들어가서 내가 그걸 찍고 있으면 맞아요. 카지노에서 날 냅두겠냐고 눈에 망막에다 이렇게 뭐 설치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헛된 꿈입니다. 네. 그냥 분석하자면 그렇더라. 뭐 이런 거죠. 분석하자면 그렇더라. 뭐 이런 거. 그냥 전략이 되게 많아요. 룰렛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돈을 잃을 때마다 베팅을 2배로 올리면 된다는 둥. 그래요? 그럼 뭐 그러니까 몇 번에서 몇 번까지는 칩을 몇 개 놓고 몇 번에서 몇 번까지 칩을 몇 개 놓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나와도 내가 돈을 얼마는 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아니 그걸 뭐 그렇게까지 할 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미로 하자는 건데.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카지노는 어쨌든 위험합니다, 여러분. 네. 위험해. 카지노의 가장 큰 문제는 중독이죠, 중독. 도박 중독으로 폐인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 앞에 자동차 쭉 서 있고 갑자기 강원도 여행 갔는데 전화 와서 야, 나 미안한데 10만 원만 보내줄래? 100만 원만 보내줄래? 이런 사람들 생기고. 근데 카지노나 이제 도박이나 이런 영화들 보면 라운더스나 뭐 21도 네. 그렇고 나머지도 다 패턴이 진짜 비슷해요. 그러니까 두 개 딱 예를 들었는데 뭐 학생들이 등록금 뭐 이런 식이잖아요. 다 비슷해. 해피엔딩으로 거의 끝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막 그 애써 자기 생활로 복귀하고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한 번은 무조건 그 갈등 구조에서 다들 실패를 맛보게 돼 있고 중독을 끊어내는 것에 대한 문제는 다 똑같다고 하는데 그 중독되었을 때 상태의 희열감을 한번 맛보면 그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러니까 치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애초에 안 빠지는 게 제일 좋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안 가면 제일 좋아요. 나라에 세금 많이 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돈 번 거 그냥 세금 내세요. 굳이 카지노 가서 그 돈을 쓰지 마시고. 그냥 비슷한 주식 하십시오. 뭐 아무튼 그래서 그 도박 중독을 막기 위해서 카지노에서도 그 부작용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책임 도박 뭐 이런 전략이라고 하는데 그 responsible gambling을 합니다. 이게 나라마다 좀 업체마다 세부적인 건 달라도 크게 보면 이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미성년자 못 들어오게 하는 거라던가, 그다음에 출입 기간이나 횟수를 제한하는 거, 그다음에 그 종사자들이나 가족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다음에 입장료를 아주 높게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매기고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좀 진입 장벽을 높이는 거, 그다음에 도박 중독 예방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주로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가 있고요. 강원랜드에도 중독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번 이상 계속 출입을 하면 너 일단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받고 와라고 시킨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센터를 운영은 하고 있지만 이미 중독에 들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좀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싱가포르도 입장료가 되게 높고 그 자기 한도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게임 한도액을 딱 설정해 놓는다고 해요. 이 이상은 못하게 아예. 영국 같은 데는 전자카드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계좌 정보도 투명하게 다 뜨게 이렇게 돼 있고 출입 금지가 스스로 그 카드가 있어. 그러니까 그 카드를 딱 찍으면 너는 못 들어오는 애야. 지금 뭐 횟수를 초과했어 이렇게 딱 나오게 이렇게 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을 많이 가나 보다. 아 거기는 그런 제한이 별로 없나 보다. 근데 이런데도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 규모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카지노를 이용한 외국인 관광객이 283만 명이래요. 근데 국내 카지노 영업장 방문객 수가 569만 906명이었거든요. 2018년에. 그러면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 사람인 거예요. 그다음에 그 외화 수입이 15억 달러라고 하는데 국내 카지노 영업장 총 매출액이 3조 200억 원이거든요. 그럼 나머지 1조 2,759억 5천만 원은 우리나라 사람이 썼다는 얘기가 아닌가. 외화 수입은 1조 7,440억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1조 한 3천억 정도는 우리나라 사람이 썼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덕분인지 뭐 국내 카지노업 종사원도 한 8천 명 정도 되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이 25년 동안 5배나 늘어서 2,942억이래요. 돈을 그냥 많이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카지노가 이제 좀 멋지고 막 두근두근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막 화려하고 막 이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도박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오기 힘든 부분이라서 오늘 방송에서 이제 맛보기 한 걸로 만족하시면 제일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혹시라도 지금 그 도박의 문제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도박 상담 전화가 1336이 있거든요. 1336은 360일 24시간 운영된대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도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들도 바로 연락하셔서 가족이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걸 물어보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이제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 치유나 그 자조 모임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안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재정 법률 법무 지원 같은 것도 가능하대요. 재정 돈 빌려주나요? 이제 그 대출 받아서 도박하라고? 아니 거기서 보통 이제 그 파산을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혼자 힘으로는 다시 일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 법률 지원 같은 걸 좀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더 저는 좀 이렇게 눈이 갔던 게 관계 회복이나 사회 적응 유지 프로그램을 해준다고 해요. 실제 도박 중독에 많이 빠진 분들은 사회생활이 제대로 안 되고 그다음에 인간관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왜냐하면 돈 여기저기 다 빌렸죠. 그리고 자존감 떨어졌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런 어려움도 많이 겪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게임 머니를 지급해서 따는 느낌을 한번 이렇게 해주면은 완치되지 않을까요? 다른 느낌 가지면 더 하고 싶지. 안 그래요? 저 지금 핸드폰에 있는 그 포커 게임 보면은 587억 원 있거든요. 든든하겠다. 아니 기분 이거 베팅도 50 막 100만 원 막 이런 몇 천만 원씩 하고 그래요. 차라리 이거 하는 게 낫지. 무섭다. 어때 여러분, 도박 아직도 하고 싶으십니까? 네. 아니요. 이제 안 하겠습니다. 인지 안 하겠네요. 네, 안 해야 될 거. 아까 10분의 1로 줄었잖아요. 베팅 금액.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이게 딱 무조건 그냥 10,000원, 뭐 몇만 원, 관광 뭐 이렇게 갔다 그럼 한 10만 원, 이게 딱 좋아요. 그러니까 뭐 재미로 한두 번 할 수 있긴 한데 내가 그 재미로 들어갔다가 과감하게 끊고 나올 수 있는 그 장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의지로 게. 안 되는 거여서 그죠? 그 실제로 가끔 가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근데 그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 뭐 담배 끊은 사람,
뭐 이런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끝나고 부루마블 점 500원? 뭐 이 정도? 점 100원은 좀 너무 좀 약한 것 같고. 세 분이 매주 모여서 하시면 제가 신고할게요. 아, 상습으로. 신고 포상금 있나요? 없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진짜요? 그럼 여기서 돈 따는 게 낫겠다. 그렇죠.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부루마블이 원래 씨앗은행인데 씨앗은행 말고 한국은행으로. 재밌었어요. 네 여러분 도박은 하지 맙시다. 네. 네, 강원랜드 헌정 방송. 이거 강원랜드 헌정이라고 해드릴지 모르겠는데 가지 말란 얘기인데 결론은. 그러니까. 모나코 한번 가보세요. 아 그러니까 너무 모나코는 예뻐요.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정원에 가보고 싶어요. 모나코 네. 공국이 탁 내려다 보인다는데. 그래서 사진 찍었던 게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아까 순간. 음. 그 앞에 내려다 보이는 것도 멋있지만 분수대가 있는데 으리으리하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밤에는 이제 조명도 너무 멋있었고. 저 모나코 가서 그 테러 자금 다 따보고 싶네. 그럼 테러 조직에게 쫓길 수도 있어요. 네. 아 재밌겠다. 아무튼 네, 여러분 재밌으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보다 별책 부록이었습니다. 저는 엿장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도박하지 마세요.